자, 여기에 대해서 먼저 관련된 법부터 살펴보시겠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집합건물법, 이 건물은 상가라고 했어요. 시흥에 있는 상가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집합건물이잖아요. 따라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9조의 3에는 분양자, 이게 시행사거든요. 이 분양자의 관리 의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1항에 분양자는 제24조 3항, 요게 이제 관리인 선임에 대한 규정이에요. 이 관리인 선임 규정에 따라서 선임된 관리인이 사무를 개시할 때까지, 요때까지만 관리한다는 겁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과 대지, 부속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규정을 뒤집어서 보면요. 분양자, 시행사는요, 그리고 시행사로부터 위탁받은 관리회사는요, 만약에 관리인이 사무를 개시하면 그때부터 관리를 중단해야 된다. 이런 법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판례가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되면은 그 즉시 종전 시행사의 관리권은 소멸한다. 그리고 종전 시행사로부터 위탁계약을 체결한 관리회사의 관리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관리회사가 시행사하고 2년, 3년, 6년, 10년 이렇게 계약 체결해봤자 관리단은 주장 못해요. 그냥 나가야 됩니다.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돼요. 물론 관리단에서 계속 하겠다, 잘했으니까 계속 하겠다라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퇴거하라, 나가라 하면 나가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시행사하고 5년간 이런 계약, 위탁계약을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은 시행사한테 해야 되는 것이지 관리단에게 할 수가 없어요. 자, 바로 이 집합건물법 제9조의 3 그리고 제1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다른 규정은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사안에서 판례는요, 제가 받은 거예요. 제가 승소한 판결에서는 채무자는 뭐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무자는 이렇다고 주장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떤 주장했냐면 여기 채무자는 누구냐 하면은 관리회사예요. 원고가 관리단이니까 채무자는 관리회사입니다. 채무자는 관리회사는 뭐라고 주장했어요. 이렇게 주장하나 채무자는 주장했다. 뭐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주장하나 뭐 어떻게 주장했냐면 만약에 관리단이 위탁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집행 결의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것도 관리 행위에 해당되니까 집행 결의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채권자는 따라서 채권자, 관리단은 이런 위탁계약 해지를 위한 결의를 한 바가 없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도급계약서에 규정된 해지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여기에 도급계약서 이거는 관리단하고 체결한 게 아니에요. 이 계약서는 시행사, 즉 분양자하고 체결한 관리도급 계약서였습니다. 아무튼 이걸 가지고 관리단한테 주장할 수는 없지만 그런 주장을 일단 했단 말입니다. 관리도급 계약에 규정된 해지 사유 존재하지 않지 않느냐? 난 잘못한 거 없다. 이런 얘기예요. 즉 관리단의 위탁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그 종전 2021년 2월 5일부터는요. 관리인이 관리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집행 결의를 얻어야 돼요. 이런 위탁관리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사실 관리 행위라 본다면 원래 이런 해지에 대한 결의를 얻었어야 돼요. 자, 이 사안은 2022년도 사안이기 때문에 변경된 집합건법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원래 관리 행위 하기 위해서는 위탁계약 해지를 위한 집행 결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의 관련 집회에서는 관리인 선임만 있었을 뿐이지 위탁관리 업체 해지에 대한 규정은 없지 않았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애매할 수 있어요. 애매할 수 있지만 법원은 결단을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결단을 내리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판례의 숨은 의미가 이 판례의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이 판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즉 법이 관리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집회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탁계약 해지도 관리 행위의 일종이거든요. 이런 위탁계약 해지도 관리 행위에 해당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지할 수 있다. 그게 이 판례의 또 다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집합건법 제9조의 3 제1항 아까 보셨죠? 요 붉은 글씨 했던 부분이에요. 요 조항에 의하면 분양자, 시행사는
과단 집회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이 사무를 개시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 주의로 건물과 대지, 부속시설 관리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집합건물 관리단이 구체적으로 조직되기 전에 건축주 또는 건축주로부터 집합건물 관리 위탁받은 관리업체, 즉 시행사로부터 건물 관리를 위탁받은 관리업체가 당해 건물의 관리 업무를 수행해 온 경우에는, 시행사하고 체결한 위탁관리 계약을 근거로 관리해오고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주 또는 관리업체의 관리 권한은 관리 위탁에 정해진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2년이건 3년이건 10년이건 상관없이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어서 자치관리를 시작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존속한다 할 것이다. 즉 한시적 존속하기 때문에 관리인 선임되면 그때로부터 그냥 종료된다는 거예요. 이걸 해지하기 위한, 해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지하기 위한 어떤 결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당연 종료된다는 것입니다. 당연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관리도급계약에서 정한 해지 사유, 이런 거 따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런 해지 사유는 당사자가 아닌 채권자, 즉 관리단에게는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달리 채무자가 관리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공용 부분을 점유 사용하거나 관리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도단행 가처분 인용됐어요. 자, 요게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숨은 의미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뭐 당연히 나가는 게 맞지, 이게 아니라 법 개정하고 맞물려 가지고 상대방이 그런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다, 이런 게 핵심인 것이에요. 법은 어떤 관리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집회 결의가 있어야 되는데 위탁계약 해지는 관리 행위 아니냐. 그런데 이런 해지에 대한 것도 집회 결의로 결정했었어야 되는데 집회 결의 없었지 않았느냐. 따라서 해지, 그리고 나아가서 인수인계하라는 것, 나가라고 하는 것, 인도하라고 하는 것, 퇴거하라고 하는 것, 이거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만, 판례는요 집합금법 9조의 3 제1항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되면 종전의 위탁관리 계약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지고 자시고 없다는 거예요. 그냥 종료되기 때문에 종료된 상태에서 나가라 하는 거는 관리 행위도 아니라 본 것입니다. 자, 이게 이 판결의 숨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아가서 판례는요, 보통은요 간접강제는 잘 물리지 않아요. 법원에서 인도단위 가처분 한다 하더라도 뭐 위반시 1회당 50만 원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 이유가 한번 지켜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물렸어요. 물린 이유가 제 생각에는 이 법원이 이런 유사한 사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악된 거예요. 이런 소송 제기해봤자 쉽게 물어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이 법원이 파악하고 간접강제까지도 인용했습니다. 자, 이 사건 기록과 신문 전체 취지에 비춰보면 이 사건 가처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위반 일수 1회당, 자 1회 한 행위를 보지 않고요, 요거는 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반 행위가 지속된 경우 1일을 1회로 본다, 이렇게 표현해 줬어요. 자, 이렇게 위반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에 아무튼 위반 행위마다 50만 원, 이렇게 채권자에게 50만 원씩 지급할 것을 정한다, 이렇게 간접강제까지도 인정해 줬습니다. 굉장히 부담되는 거죠. 이게 하루마다 50만 원씩이면요 한 달이면 1,500만 원이에요. 관리 수익이 1,500만 원 되는 것 없습니다, 거의.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런 경우에는 그냥 나가는 게 낫다고 생각한 것이죠. 법원이 아주 좋은 결정을 하고, 이 법원이 이 집합건물 실무에서 굉장히 능통하고 잘 아는 법원입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간접강제까지 인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부담을 느낀 관리업체가 곧바로 퇴거하게 됐고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관리단에서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